네, 2주차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아까 앞전에서는 상세 설명 못한 부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파트 2고요. 그 다음에 벡터하고 비트맵에 대해서 이해를 설명은 드렸지만 좀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기 도구들은 뭐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설명을 너무 자세히 드려가지고요. 별도의 설명 없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뭐 마퀴 마퀴는 이제 도형으로인데 단일행 선택이나 단일열 선택은 이 사각형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익숙해지면 쓰시도록 하세요.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사각형하고 원형 선택 도구 쓴다. 근데 정사각형 정원을 원하시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정사각형 정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M 누르시면은 요걸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테고요. 다시 Shift M 누르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유곡선으로 하겠다. 자유곡선으로 선택하겠다. 영역을. 그때 올가미 도구, 다각형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쓰는데 아마 올가미도 손에 많이 마우스가 흔들리면은 이게 조금 원하는 대로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영역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할 때 있는데, 그래서 자석을 쓰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땐 다각형 도구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원인 경우에는 원을 돌아갈 때는 다다다다다닥 찍으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다다닥 찍으면서. 요거 라쏘 선택하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직완드, 이거는 색상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 요 자동 선택 도구가 색상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 색으로부터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보면서 하시죠. 자, 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형 선택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은 타원이나 또는 사각형이 나옵니다. 직사각형으로 형성이 되는데, 나 정사각형 하고 싶은데, 딱. Shift 누르고 하시면 돼요. Shift 누르고, 추가한다. 나 이쪽도 추가할래. 또는, 원형을 빼야겠는데, Alt키 누르시면, 자, 보시면은, Alt키 누르면은,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Shift 누르면 플러스, Alt키 누르면 마이너스, Shift 누르면 플러스. 근데 빼겠다. 요렇게. 근데 타원인데 정원으로 하고 싶다. 이때 Shift 누르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Shift는 플러스, Alt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trl D 누르면 선택 도구 취소. 그 다음에 라쏘죠? 클릭 안 할게요. 라쏘는 L 넘어갔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L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선택 도구를 놓고 여기 L 넘어갔죠? 그리고 Shift L L 계속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예, 커서 마우스에 있는 커서도 계속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하고 싶다. 그러면 Alt키 누르시고, 따닥, 줌해서, 여기도, 이번에는 마그네틱으로 빼야겠죠? Alt키 누르시고, 클릭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닥 빠졌죠. 여기 너무 넓게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클릭, 밖에서부터 클릭 하셔도 되고, 그냥 쭉 가셔도 지가 알아서
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고요. 펜입니다. 이게 바로 클릭. 이 점은 방금 생긴 점은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빼야지. 내가 원하는 데다가 클릭을 할 수도 있어요. 따닥 이렇게 쫓아갑니다. 네. 이런 기능이 이제 마그네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직 완드 W라고 했죠? W 하니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라쏘, 네, 컨트롤 D, 라쏘, 그 다음에 W 완드, 매직 완드. 매직 완드는 마법봉이죠. 내가 요걸 선택하면은, 자, 요거 아까 봤죠? 허용치 50% 이내에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이거 디폴트는 33%로 돼 있기는 해요. 자, 33% 요 정도입니다. 잘 봐두세요. 그랬다 내가 10%만 한다.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색상이. 그런데 추가하고 싶어. Shift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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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래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좀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50. 이러한 것 때문에 간혹 학생들이 매직완드를 남용의 수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얘도 그나마 지금 이 배경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의자의 다리도 지금 실버라서, 근데 자세히 보면 요런 데까지는 침범을 해요. 이게 지금 반사광인데 얘는 같은 색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죠? 자, 라쏘로 빼줍니다. 근데 저 라쏘가 아니고 Shift 누르고 L, 네. 빼는 거니까 Alt 키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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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외시켜서 손을 떼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얘는 지우고, 예, 요만큼만 형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가 뭐죠? 요런 데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요런 데는 찾아서 일일이 해주셔야 돼요. 매직완드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선택 도구 했고요. 아까도, 자, Shift 키는 플러스 추가하는 거고, Alt 키는 마이너스 빼는 거다, 삭감하는 거다, 선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기와 이미지 리터칭 부분입니다. 자, 먼저 자르기 도구 크롭이라고 하죠. 크롭. 여기서 뭐 원근 자르기 도구, 분할 영역 도구 등이 있는데, 여기서 분할 영역이란 무엇이냐? 이게 최근에 생겼다고, 최근이라 그래도 한 20년 됐군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생긴 지가. 왜 생겼냐? 홈페이지 제작이나 어플리케이션 제작할 때 그 화면 구성에 보면 어디를 클릭하면은 들어가고 어디를 클릭하면은 뭐 화면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들 때 다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그 부분만 합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제작해서 합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큰 그림, 빅피처인가요? 뭐 화면 전체를 먼저 구성을 봐야 되니까 그 구성을 보면서 새로 다 레이아웃 잡고 뭐 크기도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게 하나의 그림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다가 링크를 걸고 싶은데 링크를 걸 수가 없어. 왜? 이미지가 하나니까. 그러면 쪼개야겠죠. 그 쪼개는 역할이 바로 분할 영역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분할 영역 도구고, 각각 분할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을 하거나 프로그램 뭐 윈도우 홈페이지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까지는 아시지는 않아도
이 자르기 도구만큼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르기 도구 뭐 어렵지는 않은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다음에 아이드롭 스포이드 도구라고도 하고, 생긴 게 스포이드처럼 생겨서인데 뭐 눈에 이렇게 뭐 떨어뜨리는 거 있죠? 그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제 아이드롭이라고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아이드롭이라고 많이 쓰나 봐요. 우리는 생물 시간이나 이런 물리 시간에, 화학 시간이라 해야 되나? 중학교 때 아마 써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누른 상태에서 찝어서 놓으면은 빨려오잖아요. 그래서 색을 이렇게 선택하듯이 한다. 그래서 스포이드, 색을 빨아들인다 해서 스포이드 도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쓸 건 별로 없고, 눈금자 정도입니다. 눈금자 도구는 컨트롤 R은 룰러라고 해서 화면에 줄자가 생기는 거고요. 눈금자 도구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화면은 밀고 당기면서 크기가 적어졌다 커졌다 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사이즈 자체를. 이거는 수치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입니다.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도 스팟 브러쉬, 복구 브러쉬, 패치 도구, 이거는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예제를 만들어 놓는 게 있어서 실습하면서 해야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화면에 뭐 사람의 얼굴에 잡티, 점이라든지 뭐 상처가 좀 있다든지 하면은, 그거 솔직히 증명사진 같은데 그런 거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어머니, 부모님 사진들 찍어 놓고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게 상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저기 뭐지? 작은 이미지를 키웠을 때나, 또는 옛날 사진을 스캔을 해서 봤을 때, 옛날에는 필름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색보정이래. 그 잡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 자체, 출력된 이미지 자체가 별로 안 좋거나, 또는 렌즈나 스캐너의 면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화 할 때 손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잡티 같은 거를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주로 이 스팟 브러쉬, 힐링 브러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로고 같은 게 있어서 좀 이미지 쓰기가 그래서 로고 지울 때 저희는 이런 걸 쓰고, 로고 추가는 뭐 딴 데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도구는 이 뒷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는 그냥 그리는 도구인데, 그냥 붓이처럼 생각 안 되고, 붓 종류에도 뭐 거친 붓, 부드러운 붓, 아니면 힘이 있는 붓, 그러니까 빳빳한 붓,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붓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붓이 둥근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붓만 있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붓을 만들 수도 있어요. 도장처럼 생겨가지고 뭐 그거를 찍듯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브러쉬 종류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아예 전문적으로 할 건데, 내가 전문가냐 비전문가냐를 구분 짓는 게 어쩌면 브러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일반처럼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로 가고 싶어 하신다면은, 뭐 산업 디자이너라고 시각 디자인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꼭 순수해야를 물감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포토샵을 가지고 내 창작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폴트 기본값으로 포토샵에서 제공한 브러쉬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브러쉬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전문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파트 할 때는 좀 주의 깊게,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잠깐 자르기 도구나 스팟 브러쉬 잠깐 쓰는 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거는 렌더링 뷰라서 잡티가 없긴 합니다. 근데 잡티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보죠. 가령 점으로 이런 게 있다. 또는 좀 클 수 있어. 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게 있어서 이미지가 좀 지저분해 보이죠. 아무래도 제가 아예 제 이미지에 확 찍어버렸습니다. 레이어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바로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레이저 어딨죠? 있을지 뭐 지워져 버린다고. 네. 이레이저 크기도 역시 아까 브러쉬 조절하는 거랑 동일한 방법. 근데 사실은 이레이저도 하나의 브러쉬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워지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스팟 브러쉬는 뭐냐? 힐링 브러쉬 어딨죠? 힐링 브러쉬 J였죠 아까? 네, 여기네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패치되고 있는데 스팟 보시죠. 네, 보이시네? 이거 면적이 넓은 거는 CR이 안 먹힙니다.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없어. 조금 키울까요? 네. 괜찮죠? 예, 이런 도구입니다. 얼굴에 잡티 같은 거 없앨 때 쓰는 방법. 근데 면적이 크지 않고 얘가 방법은 내가 찍으려는 영역에 주변을 갖다가 색을 계산해서 갖다 자연스럽게 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힐링 브러쉬 종류들은 이렇다. 그 다음에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는 기본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얘를 원하는 부분만 엔터 칠 수도 있고요. 컨트롤 Z. 자, 딴 거 있다가 여기로 넘어오면 좀 보시죠. 요거 생긴 거. 얘를 끌어당겨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컨트롤 T 아니 컨트롤 T ESC 내가 이거보다 넓게 하고 싶어. 이만큼 화면 늘어난 거 보이셨죠? 예, 지금 컬러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채워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때로는 여기 있는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적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늘려서 자르는 게 아니라 늘리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요번에는 계속 그리기 이미지 리터칭 스탬프입니다. 도장, 복제 도장. 이것도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설명 구구절절 했기 때문에 스탬프의 영어 약자 S를 따서 S가 기본 도구고요. 히스토리,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인데 이것도 뭐 보시면 알 것 같으나 한번 보시죠. 네. 지우개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브러쉬의 일종으로 보시는데 그냥 약간 색을 입히는 게 아니라 색을 없애는 브러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그라디언트 페인트 버켓은 정말 많이 씁니다. 저희 때는 3D 재질 놓기 같은 거는 없고 그냥 그라디언트 도구하고 페인트 통 도구 정도만 있는데 아마 지금도 여러분 요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먼저 뭐부터 볼까요? 아까 스탬프 도구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원형이죠. 얘 역시도 아까 괄호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Alt 키를 누르시면 커서가 바뀌어요. 이게 뭐냐? 초점처럼 보이죠? 이 초점, 이 부분을 내가 카피를 하겠다. 내가 원하는 카피는 여기야. 클릭해 주십시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표시하고 싶은 데는 여기입니다. 자,
이쪽도 같이 봐주세요. 내가 그리는 대로 왼쪽에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만들다가 이쪽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꽃이 있어야 되는데 꽃이 없네. 그럼 꽃 하나 더 옮겨볼까? 화분에 그런 식으로 꽃을 좀 뭐 풍성하게 하고 싶네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네, 컨트롤 Z, 컨트롤 Z. 이게 바로 스탬프의 역할이다. 잠깐만 하고 뭐 이리저는 뭐 이리저는 이거 아까 작게 해서 그런데 크게 해서 예. 지우개도 보시면은 펜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구가 보면 800으로 사이즈가 나온 겁니다. 이 800은 사이즈고 이 안에 들면 크기가 이제 800 나왔고요. 800 픽셀이고 경도가 0이래요. 아주 부드럽다. 경계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도를 1로 놓고 이거 카피 하나 하겠습니다. 카피하고 지우고 자 얘를 지울 때 여기 선이 선명하죠? 자 경도를 0으로 놨습니다. 흐려지죠? 경계선이 어디부터인지 알 수가 없게 계속 누르면은 추가돼서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예.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우개로. 다음에 페인트 버킷. 이거는 이제 제가 새로운 배경을 만들겠단 말이지. 이 뒤에다가. 그래서 페인트 버킷으로 컬러가 좀 있는 걸로 해볼까요? 자, 이런 게 뜹니다. 이런 창이. 그래서 골드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단일색입니다. 여기 레이어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전체 채울 때 컨트롤 Z. 아니다, 나 사각으로만 요쪽만 이렇게 채우고 싶다. 내가 채우려는 레이어에다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데다가 해버리면 아이고 페인트 버켓 그라디언트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레이어 새롭게 만들어서 부으시면 배경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우선 컨트롤 D 선택 취소, 컨트롤 T 자유 변형, 쉬프트 잡으면은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는 쉬프트를 눌러야지 아까 정원 만들듯이 정원 정사각형 만들듯이 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같은 비례로 움직이고 쉬프트를 눌러야지 비례가 깨지는 역할로 했더라고요. 요게 뭐 바뀐 정도고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요. Alt 키를 누르시면 맞은편이랑 같이 커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Alt Shift를 눌러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 뭐 이런 영역에 만든다. 그래서 페인트 버켓.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아니야. 나 그라디언트는 따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기는 마무리 짓게요. 그라디언트 하면은 또 창이 뜹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기본적인 컬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확인.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이거는 지금 마우스에 아무것도 안 되고 했을 때 마우스로만 방향을 선정했는데 내가 똑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죠? 여기 누렁빛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좀 확실해질래나? 그러니까 여기가 지나고 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수평으로만 하고 싶다. Shift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오소라고도 해요. 직각 모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대각선도 45도 각도도 Shift 누르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만 투명도가 있고 나머지는 솔리드한 컬러죠. 투명이 없는 걸 솔리드하다고 그래요. 예, 솔리드 컬러라고 그럽니다. 컨트롤 D. 자, 그래서 지금 그라디언트까지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거를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이드롭은 아까 I 누르시면 되죠. 자, 여기 보면 누런색으로 돼 있는데 아이드롭을 누르고 Shift I, Shift 네, 됐죠? 여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주시해 주세요. 클릭하면은 색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움직일 때마다 컬러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마다 컬러를, 밑에 있는 거는 기존 컬러, 그리고 위에 거는 내가 선택하는 컬러, 이런 거를 인지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손을 놓으면은 그 최종 마지막 선택 지역을 컬러로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먼저 하고 3교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흐림 효과 도구, 선명 효과 도구 있었죠. 이거 손가락 도구도 있네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다치 번 도구는 티가 안 나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든 거 영상에다가 줌인 해야지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러는 다치 도구, 손가락 도구 있다. 예, 흐림 효과 도구부터 할게요. 흐림 효과 도구는, 자, 여기 있는 이미지, 예, 요 경계선을 잘 봐주세요. 경계선을 보이시나요? 조금씩 흐려지는 거. 네, 계속 누르면 계속 흐려집니다. 네, 번진 것처럼 보여요. 클릭. 그래서 컨트롤 0 하면은 멀리서 볼 때는 차이 안 나는데, 네, 요쪽 라인 느낌하고 요쪽 라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흐림 효과입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남발하시면은 제품 자체, 제가 쓰는 이미지 자체 뿌얘질 수 있다라고 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만, 그러니까 뒷 배경하고 좀 어울리게, 그럴싸하게 좀 묻히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남발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시 선명 도구 쓰면 되지 않나요? 그게 선명 도구 역할도 동일하잖아요. 선명 효과 도구. 자, 보시죠. 선명 효과 도구. 마찬가지로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얘를,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요 색깔들 한번 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점점점 그게 없어지고, 심지어 요 안에 컬러도 변질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안티알리아싱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주변 색이 점점 채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도가. 여기는 되게 부드럽게 연결해 준다. 그래서 역시 이거 흐림 효과를 쓰는 것은 유사색으로 계속 바뀌어준다면, 선명 효과는 채도도 명도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 통해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렇게 자주 쓰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고 있죠, 색이. 점점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전처럼 해야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봐야 컨트롤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 이거는. 자, 그리고 닫지, 태운다, 태우죠. 어디 있니? 네. 닫지 도구 역시 영역이 너무 크구나.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커서.
뭐 이렇게 색을 좀 화사하게 해주네요. 그러면 반대도 있어야겠죠? 화면이 너무 크다. 줄여서 어둡게 해주죠. 태우는 것처럼. 번이다. 스펀지. 이거 뭐 티가 안 나서 보이시나요? 색이 약간 중간톤처럼 바뀌는 거. 그래서 뒷면 배경색이 조금 우러난다고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펀지 표면처럼.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닷지, 번, 스펀지 도구 역할까지였습니다. 성교시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벡터까지 하려고 했는데 벡터 빼고요. 여기까지 하고 4교시에서 벡터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4교시 하겠습니다.